우리 당이 야당보다는 훨씬 낫다. 음. 되게 잘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잘할 거다라는 믿음이 좀 가기 때문에. 최지은의 오늘. 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을 위원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최지은입니다. 최지은 위원장님, 그 청년 정치인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 최지은 위원장 뵈면은 아니 이준석이 한 1200만 배 나은 분인데 너무 저평가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저 진보 네. 커뮤니티에도 아니 최지은을 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느냐, 적극적으로 기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안 그래도 저도 어저께 보니까 김한규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청와대 발탁의 기사가 봐서 네. 참 잘됐다, 축하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저도 좀 자리를 빨리 잡아야 될 텐데라는 걱정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좀 네. 많이 성원해 주시고 우리 최지은 대변인 같은 분이 좀 커야 되는데, 예, 확실하게 또 이 여권에는 최지은이 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또 우리의 자산입니까? 예, 요거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SNS나 커뮤니티에서 네. 우리 최지은 위원장님 정말 많이 거론해 감사드립니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사실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력이 오래되었고 스스로도 뭐 그 당에서 키운 것도 있지만 스스로 쌓은 내공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직 정치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그래서 뭐 앞으로 더 조금씩 더 쌓아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예. 그동안 살아왔던 또 생과 또 이력과 또 진정성이 있는데 그 정치 무대에서 활짝 좀 그 만개해야 될 그런 그동안의 경력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김용민 TV에 이렇게 항상 나와가지고 많은 지지를 받아서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네, 더욱 성장하셔야 합니다. 예.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서 나갔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계신 거죠? 예, 한국의 국력이 정말 크게 성장했다라는 걸 확인하는 중대한 행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네. 대통령이 지금 G7이라는 그 세계 그 책임 있는 국가 리더 그룹들만 모이는 그런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네. 우리 대통령의 이런 활약보다 야당 대표 자전거 타는 모습이 훨씬 더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 네. 국내 상황이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네. 이 회의만 봤을 때는 지금 영국 코널에서 지금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회의고 또 미국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2년 연속 작년에는 이제 화상으로 이번에는 이제 대면으로 이렇게 참석을 한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G7 국가가 이제 조금 더 확대를 할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국을 포함해서 G8이 될 수도 있고 네. 또 한국과 또 유럽연합과 호주를 이렇게 포함해서 뭐 D10, 데모크라시 10으로 하자 이런 논의도 있는데 네.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이 그 리더 그룹에 확실하게 들어갔다. 진짜 선진국이 되었다.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고 네. 또 실제로 이 회의 중에도 여러 국가 정상들이 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은 우수한 방역으로 모범을 보였고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는 얘기를 다들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지지한다라고 한 영국을 포함해서 그런 정상들도 있었고 뭐 보건, 뭐 기후 환경 각 주제별로 여러 가지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네. 제가 그래요. 좀 인상적이었던 거는 사실 몇 년 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G7에서 막 탈퇴하겠다 이렇게 하고 G7 때 회의를 좀 난장판으로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때랑 굉장히 대조적으로 지금 다시 인제 바이든 대통령은 좀 우리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네. 좀 그런 국가들이 다시 모여서 과거처럼 뭐 기후 변화라든지 코로나 극복이라든지 이런 인제 여기에 대해서 협력을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쪼끔 우려스러운 것들은 인제 중국의 1대1로에 대해서 좀 G7이 이렇게 대항을 하자. G7끼리 다른 여러 좀 개도국에 개발 협력을 하면서 중국의 1대1로보다 더 나은 다른 지원들을 하자. 그래서 인제 좀 중국 견제라는 것이 굉장히 좀 선명했고 네. 또 북한에 대해서도 여기서 얘기를 한 것 중에 인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까지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를 촉구한다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동 성명에 또 북한이 좀 꺼려하는 제재 문제나 인권 문제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인제 이제 북미 대화에 앞으로 좀 장애물이 될 수 있겠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바이든 정부가 대북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뿐만 아니라 G7 그리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나토와의 회의까지 네. 이제 그 북한, 중국 뭐 이런 나라들과 하는 그런 지점에 대해서 지지 기반을 좀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네. 미국은 왜 이렇게 주저해요? 그 북한과의 대화 혹은 뭐 관계 설정 이 부분도 뭐 네. 뚜렷하지도 않고 뭐 분명하지도 않고 말이죠.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건지. 뭐 중국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을 1대1로 양자로 이제 더 이상 견제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다자주의로 이렇게 해서 견제를 하겠다는 게 원래 바이든의 공약이었고 네네. 지금 그 흐름대로 미국 대 중국이 아니라 중국 대 전체 세계, 뭐 전체 원민주주의 국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외교적으로 풀겠다라는 것을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 인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을 때는 우리가 싱가포르와 하노이 정상회담을 그대로 잇는다라고 그래서 그럼 트럼프의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구나.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시그널을 보냈어요. 그것은 이제 충분히 했는데 G7에서는 다시 인제 완전한 비핵화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실 완전한 비핵화는 한국의 입장이기도 하고 미국의 입장이기도 하지만은 네. 북한과의 대화를 할 때는 좀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좀 시사점이었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장애물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제 개인적인 걱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그 정상 외교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것을 또 실감할 수 있는데 이 상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박근혜였다면은 아마 정말 어마어마하게 보도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보도량도 있고요, 관점도 그렇고요. 참 여러 가지로 우리 언론들이 이 지금 국제 정세에 참 눈이 멀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 정세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문 대통령의 활약도 매우 중요하게 다룰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해외 외신을 통해서도 그렇고 국내 언론보다는 오히려 해외 외신에서 한국과 이제 정상회담들이 되게 여러 가지 이런 논의를 했다는 것도 많이 나오고 또 문 대통령이 그 찍힌 사진을 봐도 네. 좀 이제 좀 가운데 자리에 뭐 회담을 할 때도 바이든 대통령의 옆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호스트인 영국 총리의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자리인데 이게 일본 총리는 조금 멀리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보고 인제 많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일본보다 우리가 더 가깝다는 것에 좀 즐거워하신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일본의 기사를 좀 반응을 봤는데 오.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거의 뭐 기사를 실지 않았고 또 일본 총리가 일방적으로 그 한일 회담을 취소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내부 비판도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또 일본이 뭐 우리 한국에 공식적으로 발언하진 않았지만 일본의 일부 기사들을 보면은 스가 총리가 한국이 G7에 참석하는 것을 원래 반대했었다고 합니다. 참 찌질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정말. 네. G7 참석도 반대하고 회담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 배경이 지금 일본 내 백신 접종률이 12%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인데 그 백신을 하는 게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뭐 우리가 시작은 늦게 했지만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데 1,000만이 넘었어요. 예. 일본은 좀 약간 뒤죽박죽이고 우후죽순이고 그런 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거기에 대한 불만도 많은데 지금 방역이 다 되지 않았는데 스가 총리는 도쿄 올림픽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국내에서도 도쿄 올림픽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스가 총리가 취임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인제 허니문 피리어드에 막 5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벌써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스가 총리를 지금 지지하는 그 핵심 지지층이 극우라든지 보수인데 네. 이 사람들이 한국과의 회담을 싫어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그 도쿄 올림픽 때 일부러 막 독도도 막 일본 영토처럼 넣어놓고 이런 것이 본인의 그 우리로 따지면 태극기와 같은 그런 이제 일본의 그 보수 극우 지지층을 그 지지층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것이 좀 배경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스가 총리, 참 일본 지도자들은 뭐 특히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일본을 좋아하는 한국 정치인들도 딱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지금 만약에 일본 좋아하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딱 일본 꼴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잖아요. 국민들을 졸로 알고 도구로 하는 게 일본 정치 아닙니까? 네. 좀 그렇다고 보는데.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일본과의 관계는 뭐 점점 더 이제 악화돼 가고 있는 흐름인데 이건 뭐 어디까지나 일본의 잘못으로 봐야 할 것이고요. 근데 우리 언론들 중에는 이런 일본과의 관계가 이게 멀어지는 것을 참 안타까워합니다. 남북 관계가 이렇게 경색되는 거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아쉬움을 표하지 않았던 그런 언론들이 말이죠. 우리나라 진보와 보수가 굉장히 이제 극명하게 나오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한 것과 네.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옛날에는 좀 극명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양쪽 다 우리가 실리를 취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고 모두가 근데 이제 북한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굉장히 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미국의 그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잡은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이건 확인이 된 부분인데 이런 그 바이든 대통령을 좀 붙잡고 문 대통령이 좀 더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또 전진해 나가서 결국 김정은 위원장과도 대화하게끔 만들고 그런 이 운전자론을 다시 한번 좀 복원해 보는 그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문 대통령 그렇죠. 이제 마지막까지 1년이 남지 않은 상황이고 사실 우리가 우리 당이 민주당이고 또 미국이 진보 정권 이렇게 진보를 한 적이 별로 없는데 이게 정말 골든 타임이고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한다면은 물론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진보 정권의 시간이 많아지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거의 아주 정말 오랜만에 유일한 기회인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제 그 1년 남짓한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이제 1년짜리가 아니고 앞으로 6년짜리다. 앞으로 6년 동안 잘 되든지 뭐 잘 될 수 있는 그 초석을 깔아야 된다는 생각이고 북한도 지금 그 상황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때 한미 정상회담 때 싱가포르와 하노이를 이제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했을 때 북한과 지금 대화의 여지가 있다라는 시그널을 줬고 또 한국 같은 경우에도 보통 정권 말기에는 뭘 북한이 굳이 뭐 한국이랑 얘기를 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북한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북한은 지금 사실은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굉장히 조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북한이 의지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동안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항상 미사일을 쏘아댔습니다. 그랬죠. 이렇게 조용한 것만 해도 다를 때보다 지금 좀 더 우호적이다라고 저는 읽히는 것 같고 또 남한을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들도 지금 하나둘씩 접고 있다고 하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 저는 이제 앞으로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회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일어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최지은 대변인과 함께 최지은 위원장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정부도 굉장히 중요하겠어요. 다음 정부 때 남북 관계 개선에 아무런 관심도 없고 의지도 없는 이런 세력이 집권했다가는 우리는 또 더 큰 퇴행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이 특별히 그 6.15 남북 공동선언 21주년 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네요. 제가 지금 오늘 딱 이렇게 보니까 6월 15일인데 그럴 줄 알았으면 6.15에 관련해서도 좀 더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6.15가 그 우리에게 준 선물은 다시는 전쟁을 안 해도 되는 나라.
네. 예. 그런 나라를 선물로 준 거 아니겠어요? 뭐 이제 국지적인 교전은 있었지만은 네. 그러나 뭐 이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대한 어떤 충돌 이런 것들은 군사적 그 긴장 관계는 많이 해소됐습니다. 이게 바로 6.15 남북 공동선언의 성과가 아닐까 싶은데 이 성과를 살려서 항구적으로 남북이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고 그럼으로써 전쟁?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그렇게 수교하고 거의 3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중국과 우리가 체제가 다르다고 이념이 다르다고 서로 군사적으로 충돌할 거라는 상상조차 합니까? 하지 않죠. 이, 그거는 정말 음. 한국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 되는 것이고 네. 뭐 주고받는 제3차 게 세계대전이 많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그 서로 그 주고받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네. 서로를 해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 개선은 남북 사이에 오고 가는 것들이 많아야 됩니다. 주고받는 것들이 많아야 돼요. 자,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 정부가 대체 그 어떤 남북 관계에 대한 그런 비전을 갖고 있는지 이걸 면밀히 따져봐야 됩니다. 뭐 그냥 대충 아무나 이렇게 찍었다가는 정말 우리가 어마어마한 퇴행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저는 뭐 우리 당이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뭐 부동산 정책 이런 것에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저는 그런 비판을 받아야 되는 지점도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한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과 관련된 한반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이 야당보다는 훨씬 낫다. 되게 잘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잘할 거다라는 믿음이 좀 가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관계를 봤을 때도 꼭 정권 재창출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